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건 얘기를 오늘 좀 차분하게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특수교사를 고소한 거에 대해서 추가 입장문을 냈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그 녹음기로 녹취를 했다는 그 특수교사의 녹취 내용도 일부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낸 내용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사항이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주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의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네. 당시에 이제 녹음 상황을 통해서 학대 정황을 의심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섣부른 게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들 네. 일부 이제 사과를 하면서 네. 현재 이제 고소 취하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네. 고소 취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고소 취소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예. 이 고소로 인해서 범죄 성립 여부, 처벌 여부가 예. 좌우가 되는 죄인 경우인데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예. 뭐 고소 취소 여부에 의해서 범죄 처벌 여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당초에는 뭐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처벌을 원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이제 변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재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원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 만약에 무죄라고 판사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네. 탄원서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유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예. 그 피해자 측의 탄원서는 양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유죄 무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죄라고 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재판부에서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탄원서가 있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탄원서 제출 의사까지 밝힌 상황. 자, 입장문을 보면 이제 논란이 됐던 녹음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녹음기 넣은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9월 5일 날 예. 일이 있었잖아요. 예. 통화학교에서 일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아이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잘못했어요. 라는 식으로 위축된 어떤 반응을 하고 예. 계속 강박적으로 이제 어휘를 이제 표현하는 강박적 반복 사용하는 어휘가 늘어났고 예. 그 이후에 그 추석 연휴 기간이었었죠. 그 예. 사이에서도 아이가 소변 실수를 굉장히 수십 번 해서 예. 좀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고 네. 9월 13일에는 등교 거부를 하니까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었으면 있지 어쩔까.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야 예.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넣었던 행위 자체가 이것이 어떤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그동안 얘기는 많이 됐습니다만 과연 녹음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어떤 녹음 내용이 담겼는지 뭐 사과문에도 조금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어떤 발언들이 담겼는지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신우진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는 네. 어디까지나 문제되는 발언만 기재되는 네. 것이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맥락을 설명하는 점은 모든 게 다 아니라는 담겨 있는 게 것.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딱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 문제되는 그 문장들만 짧게 연속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아유 너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정말 싫어 이렇게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과 못 어울려. 라는 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방금 이제 변호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대화 내용이 어느 만큼의 분량인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일부 내용을 전달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으로 이제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근데 일단 이제 특수교사 측에서도 이 내용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 부분을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짜집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아유 싫어 죽겠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선생님이 아이가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읽기를 가르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읽어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싫다. 그런 행동이 싫다라는 의미였지 이게 뭔가 이제 정서적 학대 차원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는 예. 거는 이제 혼잣말로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예. 사실은 그 뒤에 사실 아이들이 좀 딴짓을 하니까 혼잣말을 예. 한 거였고 그 뒤에 책상을 딱딱딱 치면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집중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 이제 세 번째도 앞뒤 맥락이 생략돼 있다 네, 이런 지금 주장이군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맥락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하는 주의 집중하는 과정에 그 이후 것들은 또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말을 하는 거고 네. 마지막에 너가 왜 여기에 있는 줄 알아? 네. 이런 부분들 그냥 말만 들어보면 너 교실 못 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만 왜 있는지 알아? 라고 하니까 아이가 거기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요 라고 답변을 하고 너 네. 교실에 못 가? 네. 라는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답변만 이게 답변 생략한 채 예. 교사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이다. 사실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호민 씨 측에서는 이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해서 고소 고발을 했고 이것이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인데 저는 조금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분석 전문가시니까 혼잣말이라는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제 혼잣말이 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게 선생님이 이게 예.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좀 사실 비교적 쉽지 않은 아이들한테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약간 한숨 섞인 반응이라던가 이런 반응들이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좀 막 바람직하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말 이후에 다시 전환을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존댓말을 표현하면서 네. 뭐 이런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걸 볼 때 네. 이거를 뭐 학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특수교사 측의 주장인 것이고 근데 이 자, 혼잣말을 예. 법적으로 평가해 보건데 법적으로는 혼잣말로는 처벌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걸로 이게 증거가 되어서 있다고 해서도 이 공소장에는 이게 마치 이제 사실은 범죄 사실이라고 합니다. 범죄 사실로 적시되어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이 조사 과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아닌가. 혼잣말 자체는 좀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소장에는 최소한. 왜냐하면 공소장에는요. 범죄 사실만 나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언행은 했는데 이게 혼잣말이었냐 아니면 아이를 향해서 한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녹음만 들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부분도 어렵겠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지금 시각차가 딱 뚜렷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냐 아니냐 이 발언들을 놓고 봤을 때 좀 단편적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미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누리꾼들 반응이 여전히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편으로는 이 특수 아동을 훈육할 때 그 정도 언어를 못 쓰냐, 단호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이제 입장문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고소를 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점이 가장 듣기 힘들었던 점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너 못 가라고 하고 예. 나도 너 싫어라고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예. 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아동 학대로 처벌을 받아야 될 형사 처벌을 받아서 절대로 학교로 복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진지한 고민이 있었느냐? 왜 선생님에 대해서는 면담을 해서 한 번은 이 상황이 어땠는지 단지 녹음으로만 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아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혼잣말로 하신 건가요? 라든지 무슨 상황인가요? 라든지 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측의 입장 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른 예. 이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주호민 씨 측의 입장을 보면 예. 그 일이 있었던 9월 5일인가요? 그때부터 이미 아이가 위축된 반응이라던가 이제 반복적인 언어, 그다음에 소변 실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의심을 한 상태로 뭔가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등교 거부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뭔가 싫어하는, 원치 않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녹음기의 내용을 듣다 보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체 맥락보다는 그 단편적인 내용들이 아이한테 끼쳤을 영향을 더 크게 생각할 수밖에 거기에 더 집중하게 없게 된다.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예. 이제 특수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이제 했던 의도와 이런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상 그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신이 감정적으로 좀 대응했던 부분, 네. 평정심을 잃었던 부분들은 있다. 네. 그렇지만 아이를 향한 학대 의도는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체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보다 보니까 좀 간과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재판이 계속 이제 뭐 이어지긴 하겠지만 양측이 좀 만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제가 해보긴 하는데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장애 이제 딸을 키운 이제 부모로 많이 분들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제 양쪽이 다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 특수교사의 입장 다 이해가 되더라. 결론은 특수교사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선 저는 이게 네. 특수교사의 한정된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 사건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셨는데 예.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거는 뭐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예. 학교에서는 여전히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직위회자라든지 그 징계를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소청을 통해서 징계도 다시 그걸 취소시켜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뭐 특수교사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그냥 선생님이었고 평범한 아이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 학교에서는 학부모 앞에서 선생님 편을 감히 들면은 아니 그럼 교장 선생님도 같이 함께 이제 묶어서 아니 아동학대를 우리가 지금 의심해서 신고를 하는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장 선생님께서 오히려 선생님 두둔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까지 같이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중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생님 문제가 지목된 뭐 고소를 당했던 지목된 선생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아요. 억울하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고 와야지만 우리는 선생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중재라든지 예. 한편으로는 학교장의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예.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오로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까지 저는 논쟁을 좀 확대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붙여주시고. 저는 이제 예.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말 중에 예. 물론 이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반 교사들에게도 특수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는 아주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고 결국 이 제도가 그 뭔가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들의 아동의 특수아동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여기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저는 이제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통합학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장애 아이들이 이제 장애 아이들을 같이 교육하면서 약간 피해를 본다. 네. 뭔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네.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랑 더불어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사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그 과정이 단지 장애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일반적인 아이들도 같이 장애 아이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예. 학부모들도 이제 인식 변화를 같이 해서 예. 아이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교육 전문가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